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흙 속의 알이라고 불리는 토라는 예로부터 명절 음식으로 즐겨 먹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토라는 배변 활동을 촉진해서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토 안에 들어있는 뮤신은 위와 장의 점막을 보호해서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좋은 토란을 고르기 위해서는 형태가 원형에 가깝고 머리 부분이 푸른색을 띠지 않으며 껍질은 촉촉한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체중을 지탱하며 움직임도 많은 무릎 관절은 그만큼 노화도 빠른데요. 요즘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무릎 관절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올바르게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은 바로 체중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무릎이라고 합니다. 뼈와 근육, 힘줄, 인대, 연골로 구성된 무릎 관절은 하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체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보행 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무릎이 뻣뻣하거나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데요. 무릎은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의 구조를 살펴보면 윗뼈와 아랫뼈에 얇고 미끈한 연골이 덮여 있습니다. 두 뼈는 전방, 후방, 양쪽 측부에 인대로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연골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타이어같이 질긴 구조물이 있는데 내측과 외측에 반틈씩 반달 모양으로 받치고 있어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부릅니다. 인대가 끊어져 무릎이 흔들거리거나 연골판이 찢어져 쿠션 역할을 잃게 되면 연골이 서로 부딪히면서 마찰이 심해지고 닳거나 찢어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무릎의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관절염의 진단은 엑스레이 촬영이 선행되며 이를 토대로 한 정형외과 전문의의 문진과 촉진 등 이학적 검사가 진행된다는데요. 그러나 연골 문제나 근육, 힘줄 등 주변 조직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엑스레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어 MRI 촬영이나 관절 내시경 검사를 통해 보다 세밀한 진단이 이뤄질 수 있으며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시행되는 치료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관절경을 통해 손상된 인대를 재건하거나 찢어진 연골판을 절제, 봉합하거나 파열된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을 합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중기에는 안쪽 또는 바깥쪽의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괜찮은 타이어 쪽으로 체중을 옮기는 절골술, 뼈를 자르는 수술과 동시에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여 내 무릎을 고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펑크난 바퀴만 새 것으로 바꾸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말기에 이르면 전체를 다 바꿔주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게 되고 또 전치환술을 시행한 관절이 고장나게 되면 재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닳아 없어진 상태라면 손상된 무릎 관절을 모두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전치환술을 시행해야 한다는데요. 이 수술의 장점은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새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통증 면에서는 뛰어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걷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고령층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인공관절의 움직임 자체가 원래 무릎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것이 불편합니다. 특히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처럼 무릎을 구부려 힘을 주는 동작에서 무릎의 피로도가 높아 염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내 무릎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치아물의 수명 혹은 감염 문제 등이
환자의 입장에선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흔히 앓는 질환 중 하나인 관절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검사를 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관절염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조훈식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크게 외상과 퇴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상은 크게 다쳐서 연골이 자체적으로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상된 부위에서 연쇄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면서 퍼지면 주변 연골들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행이 가속화되고 점점점 외상성 관절염이 올 수 있죠. 다음으로 퇴행은 반복적인 활동, 이런 것에 의해서 연골이 닳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쪼그리고 앉는 이런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퇴행에서 가장 중요한 무릎의 구조물은 연골판 후각부가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연골과 연골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고 연골을 보호해주는 연골판이라는 부분인데, 그게 무릎 뒤쪽에 붙어주는 부분이 후각부입니다. 50, 60대 여성의 경우에 갑자기 무릎 뒤에서 퍽 하는 느낌이 난다던가 뒤쪽 무릎이 당겨서 MRI 찍어보고 연골판 후각부가 터져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게 터진 경우에는 무릎 전체에 연골판에 쿠션 작용을 하는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서 그때부터는 연골과 연골이 닿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할 때 인공관절 수술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 전체에 있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교정축을 계산을 하고 그만큼 뼈를 잘라서 벌려주면서 쇠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무게가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절골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상된 연골 부분을 노출해서 그 연골을 잘 정리하고 크고 작은 구멍을 뚫어서 제대로 배양한 줄기세포를 주사기로 하나하나 정성껏 심어주는 것을 줄기세포 이식술이라고 하죠. 이 수술은 무엇보다 내 무릎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시행했을 때 감염이라든지 수명 문제로부터 자유롭고요. 내 인대를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구부리고 펼 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하기 전까지 통증을 줄여주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술 전후에 그리고 수술에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환자와 소통하고 또 무릎을 책임질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취미로 등산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전한 등산의 첫걸음은 배낭을 잘 꾸리는 것부터라고 합니다. 배낭을 꾸릴 때 침낭이나 옷가지 등 가벼운 물건은 배낭의 아래에 넣고 취사도구처럼 무거운 물건은 배낭의 윗부분에 넣어야 허리로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일수록 배낭에 덮개 주머니나 외부 주머니에 넣어야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꺼내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